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트로사가 시작될 때마다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과연 누가 흐름을 바꿀 것인가? 누가 무대의 기준을 새로 세울 것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매 시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름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고 다음 회차가 오기 전부터 이미 결승을 상상하게 만드는 존재는 늘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그 희귀한 존재가 예심 단 한 번의 무대로 전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름은 홍성균. 사람들은 그를 두고 국악 DNA가 트롯을 뒤집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의 무대를 직접 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요약이었음을 말입니다. 예심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칭찬도, 아쉬움도, 반응도 각자 흩어져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홍성균의 무대가 끝난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한 방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먼저 잠잠해졌고 그 다음엔 객석이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선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오라트, 전원 선택. 이 장면이 왜 무서운가? 단순히 점수나 통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원 선택은 기호의 합이 아니라 설득의 완결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유보를 눌렀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유보가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이 무대가 논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홍성균은 예심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될 가능성으로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놀란 지점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국악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트롯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무게를 들고 대중의 리듬 위로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잃습니다. 전통을 살리려다 트롯이 사라지거나 트롯에 맞추려다 전통이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홍성균의 무대는 그 흔한 함정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 함정을 무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효과도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무대는 하나의 세계로 설계되어 있었고 가야금과 목소리는 서로를 끌어올리며 같은 호흡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반주를 타고 노래합니다. 홍성균은 반주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반주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관객의 심장을 정확히 찌릅니다. 트롯은 리듬과 말마디 생명이고 국악은 호흡과 결이 생명입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생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날 홍성균의 무대에서는 리듬이 결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고 결이 리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집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합이 아니라 전복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고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흔히 고음이 터지면 환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성균의 강점은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호흡을 꽂았습니다. 감정선을 확 밀어붙이지 않고 오히려 절제된 정서로 관객의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롯이 때로는 과잉 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장르라면 홍성균은 그 위험을 절제로 끊어내면서도 이상하게도 감동은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통 훈련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감정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길을 정확히 열어주는 힘.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남습니다. 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마음속에 눌러 담긴 흔적이 오래 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성균이 예심에서 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큽니다. 진선미 체제에서 선은 가장 해석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최고점에 닿지는 않았지만
완성도와 잠재력과 확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지금 잘한다는 평가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그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선언에 가깝습니다. 홍성균이 선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그녀를 상위권 경쟁 구도의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예심이 끝났는데도 승부는 이미 시작된 셈이죠. 그리고 이 시작이 왜 무섭냐면 홍성균은 아직 무기를 다 꺼내지도 않은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심에서 이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줬다면 본선에서 무대의 크기와 연출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그녀의 기술은 더 빛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무대가 완성형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홍성균의 뒤에는 긴 시간의 훈련이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과정은 발성을 예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소리의 구조를 몸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소리를 뽑아내는 힘만이 아니라 소리를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멈추고 어떤 호흡으로 감정을 조절할지를 훈련합니다. 그 다음의 전공 과정은 이론과 실기의 확장을 통해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무대가 무너지는지부터 알게 합니다. 이런 기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다릅니다. 잘 부르는 참가자와 무대 전체를 통제하는 참가자의 차이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홍성균은 노래를 하면서도 무대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이 과하지 않고 동작이 과잉되지 않으며 소리의 시작과 끝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팀 미션에서 패배팀이 되었음에도 가장 먼저 호출된 장면은 그녀가 왜 MVP 후보로 거론되는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패배팀의 첫 생존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을 구조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말 그대로 필수 전력입니다. 팀은 졌지만 이 사람만큼은 남겨야 한다. 이 선언은 동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홍성균이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팀이 흔들리면 개인도 흔들립니다. 파트가 교차하고 호흡이 깨지며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홍성균은 그 불안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기준점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지나가도 무대의 골격이 무너지지 않는 느낌, 그 골격을 붙잡는 소리. 그것이 홍성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팀 결과와 분리되어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개인전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초반부터 개인전으로 이동하는 참가자는 결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심사평이 유난히 구체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흔히 좋은 무대에는 감탄이 따라붙습니다. 좋았다, 감동했다, 울컥했다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홍성균을 향한 평가는 감탄보다 분석에 가까웠습니다. 음정의 안정성, 발음의 명확성, 음색의 일관성, 감정의 과잉 여부, 집중력, 무대의 균형. 항목이 쪼개졌고 그 쪼개진 항목들에서 흠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흠을 찾는 건 트집이다 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검증 완료 선언입니다. 경연에서 이 정도의 언어가 나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상위권 선수로 전환됩니다. 홍성균이 예심에서 바로 MVP 후보로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한 참가자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였기 때문입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반응이 빠르게 한 방향으로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사연이 없었고 논쟁을 만드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가야금 치던 그 사람, 국악 기반인데 트롯이 자연스러웠던 참가자, 무대가 끝나도 여운이 남는 사람.